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지난 영상, 이 영상들의 댓글로 많은 분들이, 내비두면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 아이는 어떡해요? 제가 주도성과 자율성 되게 중요하다. 기다려줘라, 믿어줘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왜냐면은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다. 그래서 되게 강조해서 얘기를 했고, 충분히 맞는 말인 거 너무 공감을 하지만, 우리 아이는 내비두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면 그냥 내비둬야 되냐? 정말 내비두면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 아이에 대한 고민에 대한 질문을 제가 외면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 집에도 내비두면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너무 사랑스럽고 건강하고 착하고 그런 우리 아들이지만 약간 한량 기질이 있어가지고 딱히 그렇게 욕심도 없고 막 엄마의 칭찬이나 친구들의 인정이나 선생님의 칭찬 이런 것보다 일단 본인의 만족이나 본인의 기쁨이 우선인 세상 해맑은 우리 아들. 정말 5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 장착이 이제 좀 됐다라고, 그러니까 한 5년이 걸린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누나 같은 경우는 정말 한 1년 하고 나니까 이게 좀 장착이 돼서 약간 알아서 저절로 하는데, 우리 아들은 5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5년이 걸렸든 1년이 걸렸든 어쨌든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면은 다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나오죠. 내비두면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에 답이 하나 나왔죠. 뭐예요? 습관입니다. 시스템. 습관은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 그게 습관이거든요. 공부하는 습관, 책 읽는 습관, 이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건 언제 쓰느냐? 초등학교 때. 솔직히 캐리스처럼 약간 타고나게 이렇게 의욕이 막 이렇게 충만한 그런 애들이 있어요. 막 뭐든지 다 막 하고 싶어 하고, 하면 자기가 잘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하고,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뭐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낙천적인 어떤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다니엘이 살짝 게으른 완벽주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차피 잘할 것 같지 않으면 그냥 시작도 안 하고, 그리고 애초에 뭔가를 막 잘하고 싶은 의욕이 크게 없는 거죠. 그냥 약간 살짝 자족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한량, 그냥 내가 지금 가진 것에 심하게 만족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되게 사랑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되게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만족하고 내가 지금 바라는 거를 그냥 하면,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 먹으면 그냥 만족, 좋고 그냥 끝.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해맑은 아이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괜찮아,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계속되면 문제죠. 막 청작년이 되었는데도 계속 자기의 지금 현재 만족만 생각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중학생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내가 좀 공부는 좀 잘하는 게 낫겠다. 이게 나한테 플러스겠구나. 이걸 이제 탁 깨우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는데 문해력이 기본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과서를 읽을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또는 100번 수학 교과서 문제집 아무리 해도 무조건 틀려. 왜? 기본 연산이 안 돼 있어. 또는 와, 나 진짜 나 공부 너무 열심히 해야겠다. 나 이거 무조건 해야겠다. 그래서 죽도록 하려 그러는데 계속 잠이 쏟아져.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늘 말하는 기본. 초등학교 때 정말 해야 되는 거, 이거 기본. 이 기본을 습관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기질인 아이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첫째, 문해력. 맨날 얘기하는 거. 자, 문해력을 어떻게 키우면 돼요? 책 읽으면 됩니다. 저학년 때는 읽어주세요. 엄마가 읽어주세요. 그리고 고학년 가서 이제 애가 스스로 읽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계속 읽다 보면, 다독을 하다 보면은 결국 정독으로 가요. 왜? 인생책을 만나거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책. 와, 푹 빠져서 읽는 거. 그거 하나 만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책 읽는 재미를 알게 되고, 책 읽는 습관, 책 읽는 아이, 책을 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다 끝나요. 사실 이거 첫째, 이거 하나만 해도 괜찮아. 딴 거 못해도 돼. 자, 그러나 하나 더 욕심내서 둘째, 연산.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학의 8할이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연산만, 기본만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30분씩. 지금 재학년 교과 수준 있죠. 수학 문제집 중에서 응용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응용서의 80%만 정답률이 나오면 돼요. 막 최상위 최고 수준 안 해도 돼요. 우리 아들은 디기응 있잖아요. 디딤돌 기본 응용, 디딤돌 응용. 그거 80%만 넣으면은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욕심이라기보다 이건 약간 기본이에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 체력이에요. 체력이 진짜 중요해요. 체력이 너무 중요해요. 체력이 안 되면 이거는 사실 고등학교 가서 내가 진짜 중학교 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정말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알겠고 동기부여도 됐고 그리고 나만의 공부 스타일도 찾았고 다 했어. 그러면 이제 달리는 일만 남았잖아요. 고등학교 때 진짜 본격적으로 달리면 되는데 그걸 하려면 체력이 돼야 돼요. 체력이 안 되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체력이 약한 사람은 자기 한계치를 넘을 생각조차 못해요. 그게 그래요. 몸을 사리는 사람은 내 목표도 사려요. 내 인생을 사려. 제가 그렇게 살아봐서 알거든요. 체력을 비축하는 거. 거기에다가 시간과 돈 투자하는 거 저는 좀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뭐 굳이 막 엄청 비싼 걸 막 많이 시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 세 가지만 해도 되는데 좀 더 욕심을 내자면 제 책에서 말하는 노출 영어, 잠수내 영어, 엄마표 영어. 그러니까 공부를 시킨다기보다 영어를 아이에게 노출해 준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노출 영어 해주는 건 너무 좋습니다. 영어는 언어예요. 자전거 타기, 피아노 치기 이런 것처럼 몸으로 체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영어를 익히는 게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영어를 언어답게 익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흘려듣기, 영어 영상,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여주고 그리고 영어 책, 집중 듣기, 영어 책 원어민이 읽어주는 거 들으면서 영어 책 읽고 그리고 또 내가 소리내서 읽고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꾸준히 가늘고 길게라도 해주는 거. 자, 그래서 결론은 가만히 내비두면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는 습관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책 읽고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초등학교 때 할 거는 요거 4가지. 그러니까 최소 3가지. 정말 다 안 되면 하나라도 책류가, 문해력 이것만이라도 하고 그리고 더 할 수 있으면 연산, 재학년 교과 수학, 응용 문제집 80% 이상 정답률 나오게 그 정도만. 하루에 30분씩 수학하면 돼요. 그리고 3번째 체력. 운동 하나는 꼭 시켜주세요. 놀이터에서 실컷 노는 거, 축구하는 거 좋아요. 그리고 4번째로 할 수 있으면 노출 영어도 해주는 게 너무 좋다. 그러면은 습관만 있으면 애가 공부를 열심히 잘 하나요? 애초에 내비두면 아무것도 안 하는 성향의 아이가 과연 이 습관을 만들어줬다고 해서 잘 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 더 필요해요. 뭐냐? 동기부여. 내가 잘하고자 하는 의지. 내가 저걸 하면, 내가 공부를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 자신을 좀 믿어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동기부여 한다고 이제 서울대 가서 사진 찍고 이게 3일 간대요. 3일. 그러니까 그 효과가. 그러니까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진짜 동기부여는 뭐냐면 아주 작은 성공 경험이거든요.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 작은 성공의 경험은 어떤 여러 가지 중에 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내 아이에게 맞는 걸 해주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바둑을 시켰어요. 5학년 거의 말쯤에. 그러고 나서 애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 피아노, 미술, 태권도, 합기도, 농구 여러 가지 예체능자 학원을 많이 보냈었는데 지금까지 학원 보내서 이렇게 칭찬받은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둑 결제를 하러 갈 때마다 원장님이 그렇게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가 듣잖아요. 얘한테 기질적으로 되게 잘 맞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니까 아이가 일단 내가 잘하네? 하니까 내가 잘하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기한테 맞는 거,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거 이거를 하고 나니까 애가 되게 바뀌더라고요. 진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잘하는 거를 해야 행복해요. 그리고 의욕이 생겨요. 더 잘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얘가 잘할 만한 거, 하고 싶은 거 하나를 꾸준히 시켜주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바둑을 주는데 이런 수를 뒀더니 내가 이겼어. 이런 경험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원장님이 엄마한테 내 칭찬을 해. 나 좀 잘한대.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 이런 자신감?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걸 했는데 또 칭찬을 들은 거예요. 이런 작은 칭찬들을 자꾸 듣다 보면 동기부여가 절로 되는 거죠. 좀 잘하고 싶은?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잘할 만한 거, 그리고 좋아할 만한 거, 그거를 하나라도 꾸준히 계속 시켜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하면은 내비두면 아무것도 안 할 우리 아이 에게는 이렇게 해라. 두 가지. 첫 번째, 습관을 만들어줘라.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계속 할 수밖에 없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가 좋아하고 잘할 만한 거 하나라도 꾸준히 계속 할 수 있게 해줘라. 그러면은 습관과 동기부여,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여전히 내비두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습관을 만들어줄 때는요, 조금 억지로라도 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되게 다정한 엄마인 것도 중요하지만 단호할 땐 단호해야 돼요. 네. 하기로 한 건 하게.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욕심내지 말고요. 무리하지 말고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 하나라도 찾아서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진짜 이보다 좋은 동기부여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 없이 동기부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를 믿고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할 수 있게, 계속 할 수 있게. 그리고 내 아이에게 딱 맞는, 아이가 잘하고 좋아할 만한 게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 아이의 성격이나 적성에 맞는 게 뭔지, 뭐 그게 공부에 관련된 거든 아니면 뭐 저처럼 이제 바둑이라든가 뭐 축구 뭐든 간에 뭐 하나를 찾는 거죠. 그거를 못 찾겠다,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검사하는 거 추천드려요. 제가 3월 달에만 한시적으로 할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검사 해보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되게 명쾌해졌죠? 정말 명쾌하게, 속 시원하게 아이 교육 확신을 가지고 쭉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한량 아들도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습관적으로 공부하는 이쁜 학생의 모습으로 지금 계속 변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아들은 대기만성형이다. 완전 믿고 있습니다.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아이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휴 그냥 맡겨야지 이러지 마시고 조금만 믿어주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은 아이도 엄마도 행복한 자녀 교육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화이팅!